안녕하세요. 다이앤드 우드워킹의 안선생입니다. 오늘부터는 수공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공구라 그러면은 여러 수공구가 있겠지만 크게 대패, 토, 끌 이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다양한 수공구들이 있지만 주로 쓰는 수공구는 대패랑 토, 끌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수공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수공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수공구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공구를 크게 지역별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 수공구와 동양 수공구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서양 수공구라 그러면은 유럽 쪽이나 북미 쪽을 말하는 거고, 동양 수공구라 그러면은 중국, 우리나라, 일본 정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중앙에 망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서양 수공구고요. 그리고 이쪽이 동양 수공구입니다.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얘가 서양 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양 톱입니다. 서양 대패이고요. 동양 대패입니다. 그리고 두 개가 서양 끌과 동양 끌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향, 즉 작업하는 방향이 두 도구들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특히 대패와 톱 같은 경우는 날의 방향이 서로가 반대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서양 수공구와 동양 수공구와 작업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은 서양 대패 같은 경우는 밀면서 대패질을 하게 되고요. 동양 대패는 당기면서 대패질을 하게 됩니다. 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톱은 날의 방향이 앞쪽으로 되어 있어서 밀면서 톱질을 하게 되고요. 파지법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동양 톱은 날의 방향이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당길 때 톱질이 이루어집니다. 대패를 지금 겹쳐서 같이 보여드리면은 서로가 날의 방향이 반대이죠. 그래서 형태도 다르지만은 서양 수공구와 동양 수공구는 작업하는 방향성,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것이 대패집입니다. 그리고 어미날, 날을 깎아내는 어미날, 덧날. 세팅된 대패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날이 바닥에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날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미날과 덧날을 잡아주는 쇠가 하나 있습니다. 둥근 쇠가. 얘가 덧날막입니다. 그리고 이 어미날 옆에 홈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에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을 대패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패 위쪽을 머리라고 그러고 꼬리라고 합니다. 즉 대패 꼬리, 대패 머리, 대패 꼬리. 이렇게 대패들의 명칭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설명드릴 게 있나 볼까요? 날을 깎아낼 때 이 어미날인데 어미날 양꽃 끝을 우리가 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대패가 각이 져 있죠. 사선으로. 이쪽이 평평한 곳입니다. 이쪽이 뒷날이고요. 각이 되어 있는 곳이 앞날입니다. 덧날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이 이쪽이 평평한 곳이 뒷날이고 얘가 앞날입니다.
그러니까 대패를 바닥에 놓으실 때 항상 앞날을 바닥에 붙이시고 예, 이렇게 바닥에 두셔야 됩니다. 날이 뒷날 쪽으로 바닥을 놓으시면은 대패 날이 바닥에 붙기 때문에 혹시나 날이 깨지거나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 뒷날을 하늘 쪽으로 바라보고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덧날이 역할이 있는데 나중에 대패 날을 갈 때 또 대패를 칠 때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앞쪽에 덧날이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패를 칠 때 대패밥이 좀 수월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어미날을 대패집에 그 장착을 시킬 때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역할은 그러니까 나무결에는 순결과 억결이라고 있는데 그 결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 방향으로 대패를 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억결 방향으로 대패를 쳐야 할 때 그때 덧날을 어미날에 바짝 붙여서 거의 틈이 없이 바짝 붙여서 대패를 치게 되면은 마치 순결 방향처럼 대패가 쳐진 것처럼 표면이 부드럽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억결로 대패를 쳤을 경우는 표면이 뜯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덧날을 어미날에 바짝 붙이면은 억결도 순결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최대한 부드럽게 표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역할이 그 동양대패 덧날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패를 치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먼저 대패를 세팅하는 법과 그 다음에 대패를 잡는 법, 파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대패 치는 자세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패집이 있습니다. 대패집이 있으면 난립 쪽에다가 어미날 뒷날을 하늘 쪽 방향으로 향한 다음에 대패 홈에다가 끼웁니다. 어미날의 뒷날이 이렇게 평평한 곳이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각이 저어진 곳이 앞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뒷날 쪽에 그 대패 브랜드 로고나 마크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어미날 뒷날을 바깥쪽으로 향해서 먼저 대패 홈에 끼우시고요. 바닥의 나립 쪽 부분에 날이 한 1, 2mm 정도 근접하도록 망치를 먼저 쳐서 난립 쪽 부근까지 날을 일단은 밀착을 시켜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덧날이 있는데 덧날도 뒷날과 앞날이 있습니다. 뒷날을 어미날 뒷날 쪽에 함께 이렇게 살포시 포개서 덧날막에다가 끼우게 됩니다. 그럼 덧날막이 덧날과 어미날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덧날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통은 덧날 날 끝을 어미날 날 끝에 한 1, 2mm까지 근접하게 망치를 쳐서 밀착을 시킵니다. 네, 얼추 한 1mm까지 덧날을 어미날 쪽에 밀착을 시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대패 바닥을 이렇게 놓으시고요. 눈높이, 그러니까 눈 시선과 대패 바닥에 그 대패 끝자락 부분을 눈높이와 수평을 맞추시고 살짝 몸쪽으로 살짝만 기울입니다. 그러면은 난립 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최대한 수평을 눈높이로 맞추신 다음에 밑쪽에서 망치를 어미날을 쳐서 천천히 날을 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 안 보이시는데 어미날이 까만 실선이 대패 바닥에서 난립 쪽에서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처음에 대패 바닥에 날을 보실 때 잘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실선과 같아서 머리카락만큼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빼서 보통은 대패를 치다 보니까 그 가는 대패 어미날의 날 끝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보다 보면 보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난립 부분의 그 입구 부분과 그리고 그게 어미날인지 구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드시면은
이렇게 바닥 쪽에 아니면은 내가 대패를 보는 나를 보는 배경 쪽이 좀 밝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얀 종이를 바닥에 대고 대패를 보시면은 날이 까만 실선이 구별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바닥에 이렇게 하얀 종이를 대시고 눈높이를 맞춰서 바닥에서 날이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패집 바닥을 너무 내 몸 쪽으로 기울여 버리면은 날이 너무 선명하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는 이 대패집 바닥에서 날이 얼마큼 나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눈과 대패집 바닥이 수평으로 맞추신 다음에 살짝 밑에서 망치로 어미날을 톡톡 치면서 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망치를 쳐서 날이 나오다 보면은 날이 균일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수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이 조금 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카메라에 보시는 부분 쪽에서 오른쪽 부분이 날이 좀 더 나왔다. 그러면은 어미날의 오른쪽을 톡톡톡 치면서 또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대패집 바닥에 나오는 날이 균일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그렇게 균형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왼쪽이 더 나왔다. 그러면은 치시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일자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날을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덧날을 다시 또 미세하게 조절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대패를 치실 때는 덧날을 어미날에 한 1mm, 0.5mm에서 1mm 정도 가까이 붙이셔가지고 대패를 치시면 되고요. 어깨를 만났을 경우는 덧날을 어미날에 거의 밀착을 바짝 붙여서 대패를 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패를 잡는 법, 파지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잡이 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패가 이렇게 끝자락, 대패 꼬리 쪽에 손바닥을 딱 펴시고 손바닥 끝을 대패 꼬리 쪽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십시오. 자, 올려놓을 때 대패 중앙보다는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가시고 검지가 대패 오른쪽에 날리 옆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네 손가락은 대패를 감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손바닥이 중앙이 아니라 살짝 대패집의 모서리에 살짝 옮겨가게 됩니다. 손의 중심이 옆으로 옮겨가는 상태이죠. 자, 이렇게 오른손으로 파지를 하시고요. 자, 왼손은 어미날을 갖고 엄지, 검지, 중지 이 세 손가락을 갖고 어미날을 감싸게 됩니다. 엄지를 먼저 어미날 쪽에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중지를 어미날 뒤쪽으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검지가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 손가락이 어미날을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왼손 손바닥이 대패집 옆면에 밀착을 시키신 다음에 어미날을 붙이고 중지, 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약지랑 새끼손가락은 대패 머리 쪽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이것이 대패를 잡는 오른손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파지법입니다. 자, 왼손은 반대겠죠?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대패를 잡는 파지법이고요. 자, 그런데 손가락이 지금 제가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 세 손가락이 대패집 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각재를 칠 때 대패를 잡는 방식이고요. 이런 각재. 왜냐면 손가락이 여기서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대패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고 대패를 치셔도 부재에 손가락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판재 같은 경우 넓은 판재를 칠 때는 손가락이 바닥에 붙겠죠. 그럴 때는 자, 세 손가락을 대패 옆면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은 오른손이 이렇게 약간 뒤쪽으로 밀리게 돼요. 그럴 때는 검지를 나립 쪽의 안쪽에다가 이렇게 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재를 칠 때랑 각재를 칠 때랑은 조금 오른손이 좀 달라지죠. 왼손 분들은 이렇게 판재를 치실 때는 잡으시면 됩니다. 각재를 칠 때는 이렇게. 자, 지금부터는 대패를 치는 자세, 대패 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패를 잡으시고요. 우리가 칠 대패는 각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지법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패를 칠 부재, 이 부재를 항상 배꼽 중앙에다가 위치해 두시고요. 자,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해서 살짝 반발짝 안쪽으로 살짝만 좁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은 최대한 부재 가까이 밀착을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등을 구부리실 건데 이렇게 한 30도 정도 등을 구부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펴시지 마시고 활처럼 둥글게 이렇게 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두 무릎은 꼿꼿하게 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걸 기억하시고요. 자, 대패를 파지하시고 나를 부재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멀리 띄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날이 밑에 있다 보니까 대패시 바닥에 있다 보니까 내가 시작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거기를 잡으시려고 하다 보면은 부재의 일부분이 대패가 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날을 밖으로 빼시고요. 그 상태에서 날을 살짝만 한 10도, 15도 정도 살짝만 틀어주십시오. 그러면은 나무를 좀 날카롭게 깎게 되고 그 다음에 대패를 잡는 손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버리면은 손목이 꺾여버리죠, 한번. 근데 이렇게 틀어버리면은 손목과 팔이 일자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등은 살짝 굽이시고요. 항상 이 상태도 무릎은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대패를 살짝 당기면은 대패날이 부재가 시작되는 부분에 끝에 탁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한번 쉬십시오. 이게 하나.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일직선으로 뒤로 뺍니다. 두 번째 동작이고요. 자, 그럼 다리가 뒤로 빠졌죠? 그 다음에 팔을 당기게 됩니다. 셋. 시선은 대패밥이 나오는 곳을 주시하시고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의 각도와 다리가 일자로 서 있었다는 거. 꼭 다리가 꼿꼿하게 일자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대패를 치라 그러면은 상체 같은 경우는 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대패를 치다가 쭉 가다 들어버리면은 끝쪽 일부분이 대패가 안 쳐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두께가 달라지겠죠. 평이 안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릎이 굽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끝부분이 조금 더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패를 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깨끗한 매끄러운 표면을 얻기 위한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두께로 얻기 위해서 대패를 치는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패는 평을 잡으면서 수평을 잡으면서 대패를 쳐야 되는데 자세가 각도가 달라지면은 덜 처지거나 더 처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각도가 유지가 돼야 된다. 첫 번째 상체가 굽혀진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고요. 굽혀진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고 다리 각도가 계속 일자로 펴져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거를 꼭 주시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그리고 시선은 대패밥을 나오는 나립 쪽을 계속 주시를 하셔야 돼요. 왜 대패밥을 봐야 되냐면은 내가 제대로 치고 있으면은 이 치고 있는 부재 폭만큼 대패밥이 나와야 되겠죠. 자, 다시 보시면은 하나, 둘. 자, 제가 천천히 쳤는데 내가 대패를 제대로 치고 있으면은 이 폭만큼, 길이만큼 대패가
쭉 일자로 나와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제가 만약에 한쪽으로 힘이 기울어진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대패가 이렇게, 예. 한 부분만 좁게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시선이 대패밥이 나오는 것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대패를 제대로 치고 있구나라고, 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패를 당길 때 이 두 손의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손 다 당기는 역할을 하지만은 사실 당기는 주 역할은 대패 머리 쪽에 있는 이 왼손이 당기는 주 역할을 하고요. 오른손은 대패를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당겨줘야지 대패를 칠 때, 특히 하드우드, 단단한 나무 하드우드를 칠 때 조금 수월하게 대패를 칠 수 있습니다. 다시, 자, 팔을 쭉 뻗어서 걸리면 하나, 마음속으로 한번 쉬시고, 자, 다리를 뒤로 빼시고 일자로 둘, 그 다음에 팔을 당기십니다. 작은 부자나 소프트 우드 같은 경우는 상체가 살짝만 뒤로 밀려갑니다. 예, 거의 팔만 뒤로 갑니다. 상체가 살짝 뒤로 가고 팔만 뒤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뒤로 빠지는 거는 다리와, 오른쪽 다리와 팔만 뒤로 빠지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살짝만 뒤로 빠집니다. 그런데 가끔씩 단단한 나무나 판재를 칠 때는, 넓은 나무를 칠 때는 나무가 전체를 많이 쳐야 하기 때문에 대패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가하다 보니까 다리가 빠지면서 상체 무게중심을 전체를 뒤로 좀 빼주셔야 돼요. 네. 자, 하나, 둘, 네. 이럴 때는 몸이 조금 더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동을 이용해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옮기는 거죠. 네. 다시 하나, 둘, 셋. 자, 대패를 쳤을 때도 날만 나가면은 대패 머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좋습니다. 네. 다시 하나, 마음속 한번 쉬시고 다리를 빼시고 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팔을 당깁니다. 셋. 시선은 항상 대패밥이 나오는 곳을 주시하시고요. 네. 자, 이것이 대패를 치는 기본 자세입니다. 자, 옆면에서 봤을 때, 예, 대패를 치는 자세입니다. 자,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반발짝씩 살짝만 좁게, 예, 서시고 대패를 잡으시고요. 자, 등은, 네, 이 정도 살짝 굽으시고 약간 둥글게 등을 굽어야 됩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대패날을 충분히 밖으로 빼시고, 그리고 당기다 보면 나무가 탁 걸리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 그 다음에 오른발을 일직선으로 뒤로 빼시고 둘, 그 다음에 팔을 당기게 됩니다. 셋. 자, 거의 팔만 당기게 되죠. 그래서 다리가 빠지면서 살짝만 몸이 뒤로 가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자, 단단한 나무 같은 경우는, 예, 대패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그럴 경우는, 예, 몸을 조금 더 뒤로 빠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제가 왼발의 앞꿈치가 들립니다. 하나, 둘, 셋. 네, 보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우드나 조금 쉬운 나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다리와 팔만 살짝 옮기면 되지만은 단단한 나무 같은 경우는 판재 같은 거 칠 때는, 예,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럴 때는 힘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전체 몸의 무게 중심을 뒤쪽으로, 예,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은 이 내 몸의 무게를 이용해서 대패를 당기게 되는 거죠.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칠 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다리는 항상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되고 등은 항상 둥글게 굽어 있어야 됩니다. 이 각도가, 두 개의 각도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대패를 균일하게 평을 잡으면서 대패를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모션만 보여드리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보셨을 때 대패를 치는 자세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계속 대패밥을 따라가죠. 자, 하나, 둘, 셋. 자, 날만 나가고 대패 머리는 항상 부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일반적으로 짧은 부재 같은 경우는 그냥 자세를 잡고 그냥 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자세는 하나, 둘, 셋. 대패를 치는 기본 자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것 같은 경우는 굳이 둘, 셋 이렇게 안 치셔도 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자세를 숙지하신 다음에 나중에 뭐 그 응용을 하셔갖고 대패를 치시면 되고요. 큰 부재 같은 경우는 스텝을 나눠서 치십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냥 먼저 당긴 다음에 하나, 둘, 셋 어느 정도 친 다음에 또 다리를 빼기도 하고 그러니까 투 스텝으로 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부재에 따라서 그 대패를 치는 자세는 조금씩 변형을 일으킵니다. 단단한 나무를 만났을 때는 하나, 둘, 셋 몸을 조금 더 뒤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그래야지 대패를 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대패 치는 자세와 그리고 파지법 그리고 대패를 세팅하는 방법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대패를 친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 연습을 해갖고는 그렇게 잘 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현대 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부재를 처음부터 대패를 다 쳐서 그 직각을 맞춘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기계를 많이 써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립을 한 상태나 아니면 완성이 된 상태 이후에 마무리로 대패를 치는 경우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패를 그래도 칠 수 있으면은 최대한 가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틈이 나시는 대로 대패 치는 연습을 조금씩 해두시면은 아주 좋은 가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목재의 결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목재라 그러면은 결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등결이죠. 결 방향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재는 결 방향이 이렇게. 또 어떤 목재는 결이 왔다 갔다. 이렇게 다양한 결이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대패를 칠 때 그 대패를 치는 방향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린다 그러면은 목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패가 이렇게 있겠죠. 고등결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에서 치든 이쪽 방향에 치든 사실은 대패를 어느 방향에서 치든 간에 표면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큰 무리 없이.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나무가 그렇게 고등결이 잘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고등결을 찾아서 나무를 사용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다양한 나무를 쓰다 보니까 보통은 나무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결 방향이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옆면이 결이 이렇게 보입니다. 대패가 날이 이렇게 있죠. 이쪽에서 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 방향을 순결 방향이라고 그러고 반대쪽 방향을 우리가 억결이라고 합니다. 즉 어감상으로도 순결 방향을 찾아서 대패를 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나무는 기본적으로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나뭇결이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섬유질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손가락이 섬유질이라고 생각할게요. 예. 그러면 대패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 결을 누르면서 대패를 쳐지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반대쪽 방향에서 대패가 이렇게 온다고 칠게요.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대패날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온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결과 걸리겠죠. 그러면 표면이 뜯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패를 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우리가 표면을 원하는 그 두께만큼 깎아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 깎아낼 때 최대한 표면이 매끄럽게 아주 부드러운 표면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억결해서 대패를 쳐서 표면이 뜯기게 되면은 사실은 상품 가치로서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그 전동 공구나 기계를 많이 쓰는 공방에서는 샌딩을 많이 하죠. 그 사포 같은 샌드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우리는 대패를 치니까 최대한 고운 면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운 면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순결을 찾아서, 이 순결을 찾아서 대패를 쳐야 되는데, 억결해서 어쩔 수 없이 대패가 억결을 쳐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나뭇결이 있습니다. 예. 목공을 하시다 보면은 흔하게 접하는 목재 나뭇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패를 이쪽에서 이렇게 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순결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억결입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순결. 다시 여기서부터는 억결이 되겠죠. 그러면 대패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치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치고, 다시 치고, 이렇게 경계선을 해서 정확하게 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서양 책을 보면은, 서양 쪽에 목공 자료를 보면 그쪽에서는 이렇게 치고 여기 이렇게 치라고 설명은 돼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양 대패에서는 덧날이라는 이 보조날이 있는데, 이 날이 이 어깨를 만났을 때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대패를 설명할 때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미날이 있으면은 덧날을 최대한 어미날에 바짝 붙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깨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깨로 대패를 어쩔 수 없이 쳐야 될 때 가다가 이 어깨를 만났을 때 어미날이 나무를 파고들게 되거든요. 그때 덧날이 어미날이 더 이상 파고들지 않도록 잡아주는 스토퍼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뜯기지 않고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만났을 때 이 덧날의 기능, 동양 대패에서 장점이라는 이 덧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서양 대패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대패와 서양 대패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동양 대패 장점이 덧날이었는데, 덧날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현재로는 서양 대패가 덧날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동양 대패가 최고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서양 대패는 지금 현재로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동양 대패는 사실 그렇게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대패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생겼지만 그게 대중화되지 않고 보편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 성능이 아직까지 증명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결을 찾아서 대패를 최대한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깨를 쳐야 되는데 그때는 덧날을 어미날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대패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대패를 치실 때 덧날을 어미날에 붙였을 때 나오는 그 대패밥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결과 억결을 설명드렸고 억결을 만났을 경우 덧날을 어미날에 붙여서 쳐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패 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제는 항상 배꼽 중앙에 그리고 다리 넓이는 어깨 넓이보다 살짝 좁게 하시고요. 몸은 가깝게 붙이신 다음에 대패는 이렇게 파지를 하시고 네. 자, 그런데 얘는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오른손을 잡는 이 파지법은 이 각재를 이렇게 짧은 각재를 칠 때 잡는 파지법입니다. 손가락이 대패 바닥에 내려와 있죠. 그래도 예, 목재는 걸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예. 근데 판재 같은 경우 넓은 판재를 대패를 쳐야 된다. 그러면 손가락이 걸리겠죠. 예, 바닥에. 그럴 때는 나머지 손가락을 대패 옆쪽에다가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오른손이 이렇게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검지를 나립 쪽에다가 이렇게 안쪽에다 걸으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오른손이 뒤쪽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판재를 칠 때는 네, 이렇게 잡고 각재를 칠 때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자세를 잡고 팔을 쭉 뻗어서 등은 활처럼 살짝 굽게 하신 다음에 항상 두 무릎은 다리는 펴진 상태에서 대패를 살짝 트시고 예, 각도를 주시고 당기면 하나, 둘, 셋. 시선은 대패법을 따라가고요.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마음속으로 한번 쉬시고 둘, 셋. 날을 충분히 목재가 시작하는 부분보다 밖으로 빼신 다음에 걸리면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시고 둘. 팔을 당기는 주 역할은 왼손, 머리에서 셋. 그리고 팔꿈치가 옆구리에 부딪힐 때쯤 날만 나가고 대패 머리는 부재에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면은